자, 오늘은 여러분께 늘 강조했던 면역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십시오. 렛츠고! 안녕하십니까. 간으로전이 된 대장암 4기 재팔TV 김재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장내 건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몸의 모든 미생물을 총칭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대장, 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장에서 거의 면역력의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이 수준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8대2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6대4, 5대5, 그 다음에 유해균이 더 많아지고 유익균은 4밖에 안 되는데 유해균이 60%에 차지한다. 6대4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되게 되면 장내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장이 하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음식물을 소화하는 것 이외에도 저희가 섭취하는 모든 것들 중에는 뭐 바이러스도 있겠고 중금속도 있겠고 미세먼지도 있겠고 여러 가지 각종 공해 물질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안에는 독소들도 있고 많은 좋은 것들과 안 좋은 것들이 공존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다 걸러내고 소화시켜서 좋은 것들은 뽑아내서 각 위치로 보내주고 나쁜 것들은 빨리 배출시켜주는 게 이 장의 역할인데 그게 원활하지 않을 때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많은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치명타를 입는 게 바로 면역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늘 면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장내 건강을 많이 신경 써서 장내 건강을 튼튼하게 하자, 건강하게 만들자. 이게 이제 요인입니다. 이 주 얘기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장내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설사, 변비, 그리고 이제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어디 막 염증이 생겨서 안 생기던 뼈드락지가 얼굴이나 온몸에 나타나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겨날 수 있죠.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장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설사, 변비, 그다음에 이제 피부 질환들이 되게 많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게 되면 피로감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저도 제가 대장암 걸릴 때 대장암 바로 직전에 증상을 가만히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여러 증상이 있었는데 피곤함이 끊임없이 가시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묽은 변이니까 이렇게 물기가 많은 변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설사를 좀 자주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방귀 냄새 같은 경우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방귀 냄새가 상당히 좀 독하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잘 모르고 뭐 피곤하면 일하니까, 뭐 스트레스 받으니까, 회사를 다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완벽해서 무조건 사인을 줍니다. 나 여기가 아파, 나 지금 여기가 상태가 좋지 않아 라고 어쨌든 간에 신호를 반드시 주는데 우리가 그 신호를 캐치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영양의 불균형이 오시는 분들도 장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뭐 술을 먹고 그럴 때 뭐 라면 자주 먹고 야식 많이 먹고 이것저것 뭐 지방이 많든 이런 것들 가리지 않고 탄수화물 같은 거 많이 먹고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장이 좋아하지 않는 짓을 사실은 많이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암세포가 발생했었을 때 그 암세포를 물리칠 수가 없어서 우리 몸에 암이 정착하게 되고 그 암의 정착 세력이 커지게 되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된다. 이게 진짜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면역력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 면역력은 강해져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오늘 지금부터 내가 그럼 무엇을 챙겨 먹어야 되지? 면역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를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이판에 있거든요. 이제 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곧 갈 건데 여기 와서도 제가 여러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되게 고맙다고 어떤 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너무 고맙다고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님이신데 제 영상을 보시고 얼스윙을 했더니 맨발 걷기 운동을 바다를 이렇게 걷고 모래사장을 이렇게 걷는 연습을 했더니 잠도 너무 잘 오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무엇보다도 뭘 이렇게 제가 이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걸 하는 분만큼 정말 감사하고
이쁘게 보이시는 분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도 상당히 이렇게 엔돌핀이 솟아나고 보람을 느끼고 영상을 신경 써서 만들었던 게 참 잘 됐다,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은 이걸 그냥 넘겨버리죠. 뭐 그리고 또 이제 핑계를 많이 찾아요. 뭐 지저분해서 환경이 안 좋아서 주변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난 시간이 없어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프고 나서 시간이 생기는 것보다 아프기 전에 그럴 시간을 안 만드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는 시간 그냥 이런 유익한 영상들 말고 좀 가볍게 보는 유튜브 같은 거 좀 줄이시고 그냥 피식피식 웃으려고 보는 그냥 보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네, 뭐 드라마 보고 뭐 이러시는 것도 되게 좋지만 하루에 책을 읽거나 유익한 영상을 보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는 꼭 본인에게 투자를 해서 질병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장이 싫어하는 그런 환경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추운 거 싫어합니다. 저는 예전에 지금은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는데 복대를 잠깐 풀어놓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사이판에 있는데도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도 수면 양말은 계속 신고 있고요. 수면 양말을 집에 들어오면 항상 신고 있고 복대는 요즘 좀 덜 차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많이 이렇게 발가 차가워지고 그런 게 좀 덜해서 저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딱 만져봤는데 좀 차갑다 그러면 바로 복대를 차고요. 그래서 배의 온도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대장암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항상 온도에 민감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원하다라고 느끼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배는 시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손과 발과 배는 항상 따뜻해야 된다. 차가워도 되는 거, 머리는 좀 차가워도 됩니다. 근데 다른 데들이 따뜻하면 머리가 차가워도 되고요. 다 차가우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배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고 수면 양말등을 신어서 몸에 항상 추운 기운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따뜻한 물. 아침에 일어나면 미온수를 먹는 것도 습관화해서 꼭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장이 좋아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사실은 식단을 꾸밀 때도 마찬가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식단을 암 환자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되게 많이 찾아보시고 막 어렵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중간에 과일하고 견과류 간에 과일하고 견과류 조금 드시는 거 빼먹지 마시고 드신 다음에 식사하실 때 시금치, 그 다음에 우엉, 그 다음에 검은콩, 그 다음에 현미밥, 그 다음에 김 해조류, 그 다음에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 그냥 껴서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막 어렵거나 뭘 해야 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대신에 해조류 같은 거 먹을 때 뭐 초고추장에 막 찍어 먹고 그러진 마시고 되도록이면 그냥 그 고유의 맛을 좀 느끼시려고 하시는 게 되게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그 영양의 불균형을 위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권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지금 아무개 씨는 비타민 C가 너무 결핍인 것 같으니까 그걸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용량 비타민 C나 이런 걸 드시든지 처방에 의해서 그렇게 드시는 건 괜찮은데 야, 이거 종합 비타민 이거 먹어줘야 돼. 몸에 좋아. 그리고 막 밀크 시스리건 뭐 간 보호제건 뭐 이런 것들을 막 드시는데 이유 없이 드시는 거 사실 저는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보통 한 7가지 정도 약을 먹었던 거예요. 뭐 고용량 비타민, 종합 비타민, 뭐 셀레늄, 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뭐 거기다가 뭐 강황의 뭐 해갖고 막 기본 약을 막 한 7가지 정도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간이 죽어납니다. 간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몸을 도움 주는 게 아니라 좋으라고 집어넣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음식으로 그거를 이렇게 커버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음식으로 드시면 되겠고요. 장에 좋은 음식들 제가 좀 적어봤는데 뭐가 있을까요? 양배추 좋습니다. 양배추는 저는 지난번 식단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생으로 먹거든요. 이렇게 슬라이스인 거 있잖아요. 아무 소스 안 하고 생으로 먹습니다. 양배추를 밥 먹을 때. 양배추 막 계속 씹으면 단물도 나오고 되게 좋아요. 그런데 위가 좀 안 좋고 막 이러신 분들은 양배추를 살짝 삶아서 이렇게 쪼개갖고 살짝 삶아서 드시면 그렇게 좋답니다. 양배추 되게 좋고요. 사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식전에 드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위가 정말 장애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 식전에 과일은 드시는 게 더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말씀이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식사한 다음에 디저트로 바로 식사를 사과나 이렇게 과일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식후에 바로 드시는 사과는 사실 안 좋답니다. 왜냐면은
그 과일은 자체 발효가 되기 때문에, 자체로 발효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막 썩는데요. 그래서 부글부글 가스도 차고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드시려면 1시간 반 있다 드시는 게 좋고, 아니면 식전에 미리 드시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본 거를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엉,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우엉 좋고요. 무 좋고, 쑥 좋고, 지금 뭐 쑥도 많이 나오잖아요. 생강, 뭐 생강은 완전 예찬론자입니다. 예찬론자. 생강 차로도 좋고요. 생강을 뭐 장어 같은 거 드실 때도 생강을 많이 드시는데, 하여튼 생강을 꾸준하게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당근, 뭐 과일 종류 되게 다 좋으니까. 그다음에 카라는 이제 강황가루 뭐 관련된 거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미역 다시마, 그다음에 김치나 이제 발효 음식 많이 드시는데, 보통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충해서 드시는데, 저도 맨 처음에 다 먹었었는데 지금은 먹지 않습니다. 장을 저는 사실은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서 정말 힘을 많이 써주시는데, 장은 제가 고쳤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그 이유가, 저는 장에 관련된 약을 그 병원에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사약 맨 처음에 항암 받을 때 설사 하도 많이 하니까 설사약 한 번 먹고 그 다음부터 참았어요, 웬만하면. 그리고 오롯이 생강차하고 따뜻한 차를 계속 진짜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먹어가면서 거의 다 저는 낫다고 보고요. 거의 지금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보고요. 지금도 그래서 따뜻한 차를 늘 마십니다. 늘 가방에 따뜻한 보온병에다 가지고 다니고요. 늘 마시고 있기 때문에 장은 사실 제가 고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도 온도에 상당히 좀 민감할 수 있는 장에 대해서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따뜻한 차를 많이 마시는 게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좀 집약을 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장내 면역이 되게 중요한데,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우리 몸의 면역력이 커질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 면역력이 튼튼해질 수 있다. 5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따뜻하게 해야 된다. 몸을 따뜻하게. 배를 수시로 만지세요. 저는 수시로 만지거든요, 진짜로. 수시로 배가 찬데 조금 저기 한데, 이게 수시로 좀 만져서 본인 손으로 직접 만져서 좀 차가운지 안 차가운지를 하루 중에 수시로 체크할 것. 그래서 맨날 따뜻한 차를 수시로 마실 것. 그런데 커피 이런 거보다는, 좀 말씀드렸다시피 녹차는 한 3잔에서 5잔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커피는 저는 2잔 이상은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1잔 정도는 먹는데, 커피를 뭐 이렇게 아메리카노 해갖고 1잔 정도는 마시는데, 뭐 약속이 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도 2잔 이상은 마시지 않아요. 어쩔 때는 뭐 산에 갈 때 또 커피 한 잔이 먹고 싶어서 조금 담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차는 되도록이면 몸에 좋은 차, 장에 좋은 차로 마시되 무조건 따뜻하게 마셔야 된다. 언제든지 보온병을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 2번째로는 폭식, 과식, 야식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탄수화물 많이 드시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드시는 시간보다는, 그러니까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드셨던 시간서부터 그 다음에 먹는 마지막 시간을 다 그냥 먹는 시간으로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아침 8시에 뭘 먹었어요. 무엇이든. 그 토스트가 됐든 밥이 됐든 먹었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야식 먹고 뭐 한 시간이 10시까지 먹었어요. 밤 10시까지. 그러면 14시간을 먹게 된 거죠. 아침 8시서부터. 어쨌든 간 중간에 굶긴 했지만 끼니를 맨 마지막으로 마감한 시간이 10시라면 14시간을 드신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 그 드시는 시간은 무조건 작았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8시간 안에서 다 먹고 16시간은 금식을 지키고 있잖아요. 뭐 가끔 가다가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14시간, 13시간 반, 14시간 이렇게 줄어들긴 합니다. 왜냐면 병원에서 나온 아침에 샐러드식을 먹기 때문에. 병원에서 입원해 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좀 줄어들긴 하지만 평상시 때는 어쨌든 간에 16대 8을 지킵니다. 16시간을 금식을 하고 8시간 내에서 2끼 먹는데, 되도록이면 그 안에서 2끼만 먹고 나머지는 과일이나 견과류 이런 거로 지금 채우고 있거든요. 차를 수시로 마시고. 차는 그 시간 외에 마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시는 걸 정말 좀 조정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수술 마치시거나 항암 마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수면 시간을 좀 늘리자. 수면은 뭐냐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쉬는 시간에 뭘 먹거나 뭐 핸드폰을 보거나 뭐 TV를 보거나 이래서 밝은 빛을 자꾸 쐬주게 되면 우리 몸에 잠이 달아난다는 표현을
많이들 쓰는데 잠이 달아나게 되면 새벽 2시 넘어가고 3시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불면증도 가만히 보면 정말 예민해서 걸리시는 불면증이 있고 본인이 불면증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불면증에 사실 좋은 게 뭐냐면 얼싱입니다. 얼싱. 제가 맨날 뭐 맨발 걷기 운동 말씀드리는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진하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1시간 정도만 매일 나가서 일주일만 하신다면 잠이 안 올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제가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2주를 했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효과가 없었어요. 이런 분은 못 봤어요. 물론 그냥 나는 이래도 잘 자고 저래도 잘 자요. 이러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얼스잉 때문이 아니더라도 잘 주무시는 분들에게 상관없는데 난 좀 약간 불면증이 있는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은 또 밤에 생각도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 내셔서 우리 특히 암 환우분들은 꼭 맨발 걷기 운동을 하셨으면 진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운동하기인데 운동하는 것도 이제 걷는 운동 많이들 하시잖아요. 걷는 운동도 좋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꼭 스트레칭 하는 거 뭐 복잡한 거 없어요. 막 어디 뭐 TV에 나오는 것처럼 요가 선생님들이나 무슨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거 다 따라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고요. 내가 해봤는데 그냥 본인이 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스트레칭이 뭐 별거 아니에요. 뭐 목 돌리기서부터 뭐 어깨 돌리기, 팔 돌리기, 뭐 허리 양쪽으로 비틀어 꺾기, 다리 찢기 뭐 이런 거거든요. 10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그거 해놓으면 하루 동안에 찌뿌둥해진 게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스트레칭 같은 것도 꼭 중요하고 걷기 운동이라든지 뭐 집 앞을 걸으시든 어를 걸으시든 마스크 쓰시고 나가셔서 꼭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장에 좋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가 좀 깊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명상과 스트레스와 두뇌와 뭐 이런 상관관계, 이런 스트레스가 주는 면역력학의 관계에는 사실 제가 아직 공부를 많이 못해서 많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마 조만간에 저한테 좋은 책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읽고 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도 명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명상은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걸 비우려고 하거나 가지고 있는 게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명상을 하는 거지 명상을 하면서 뭘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 내 머릿속을 비워놓고 그냥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혈압지수를 낮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명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좀 낮춰놓으시면 장에 상당히 좋다. 그래서 5가지 따뜻하게 항상 따뜻하게 하자. 폭식, 과식, 야식 이런 거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수면 시간을 좀 많이 늘리자. 그 다음에 운동 열심히 해서 장 건강에 유익하게 해주자. 그리고 명상 같은 걸 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조금 더 높여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해보시면 하고 나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면 제가 굳이 떠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건강하신 분들 또는 지금 병원에 아직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분들도 하시게 되면 분명하게 예방이 되고요. 특히 암 환우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사실 귀찮거든요. 귀찮고 일어날 기력도 없고 심적으로 너무 우울하고 좀 짜증도 나고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 드시는 것도 알아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나가셔야 돼요. 일단 나가서 움직이면 생각이 달라지고 뭔가 변화가 생겨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힘내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 지금 또 많은 분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지금도 침상에 누워서 고통받고 치료받으시는 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제팔TV도 화이팅하고 대한민국도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난간을 잘 극복해서 건강한 사회, 전 국민이 얼싱하는 그날까지 제팔TV는 계속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